자, 뭐 첼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이 베르너가 라이프치히로 이적이 거의 임박했다. 아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는 공격진에 이제 골을 박아줄 선수, 네. 골을 좀 때려 넣어줄 선수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뭐 베르너 같은 경우는 팀을 기본적으로 나가고 싶어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 라이프치히로 네네. 다시 좀 복귀를 하는 것이 거의 좀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루카쿠와 너무 유사한. 그건 다르죠. 약간 베르너는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약간 그 왔다가 다시 친정팀으로 약간 돌아가는 그 그쵸. 이전 팀으로 돌아가는 그런 네.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 베르너는 기본적으로 루카쿠랑은 완전히 다른 게 네네. 이적료를 많이 남기고 또 가요. 아하. 물론 이제 영입된 이적료보다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3,000에서 3,500만 유로, 네. 한 400에서 465억 정도가 되거든요. 처음에 라이프치히가 이 베르너의 임대를 노렸었고, 네네. 임대에서도 완전 이적 조항이 없는 임대를 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협상을 해 가면서 완전 이적으로. 임대에서 완전 이적이 네. 포함된 조항,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은 아예 그런 임대가 아니라 완전 이적. 그냥 이적을 예. 하겠다, 그냥 영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베르너가 첼시에서 잘 못하기도 했고, 사실 네. 움직임은 좋지만 결정력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도 이 내보내고 싶었던 자원이기도 해요. 네. 스털링도 오기도 했고, 그리고 베르너 입장에서도 스털링이 오니까 자신의 입지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괜찮은 방출이 아닐까. 네. 자, 지금 이제 첼시의 공격 자원들을 조금 보면은 네. 약간 이제 본인들이 침투를 좀 잘하면서 좀 만들어주는 유형이지, 뭔가 공간에 찾아 들어가고 이런 유형이지, 딱 골 박아줄 수 있는 지금 그런 공격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 첼시의 명단을 보면, 네. 공격수 명단을 보면 하베르츠, 마운트, 스털링, 네네. 그리고 이 브로야, 여기에다가 뭐 지에우나 플리식 네. 정도가 있는데, 이 선수들을 보면요 모두가 이선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실 투엘 감독이 온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승할 때는 이 투엘 감독이 아주 영리하게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쓰면서 그러한 이제 그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단점을 네. 보완을 했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경기력이 좋았지만 결정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온 게 지난 시즌 루카쿠였어요. 그렇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전에 루카쿠 오기 전의 문제와 좀 유사한. 그렇죠. 예. 그냥 투엘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루카쿠를 영입했는데 루카쿠가 결국에는 잘 못하고 나갔고, 그리고 아예 이제 거의 태엽성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루카쿠가 나가면서 또다시 지금 첼시에는 공격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너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예. 하베르츠까지 나가면 사실상 그래도 이제 하베르츠가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 하베르츠까지 나가면 최전방 공격수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다. 네네. 이젠 아예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하베르츠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죠. 마운트도 마찬가지죠. 스털링이나 브루야는 살짝 측면이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선수죠. 예. 지에우와 플리식은 당연히 이선 자원이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럼 어떻게 좀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영입설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이 이적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누구를 또 데려올 만한 그런 게 있을까? 지금 이런 좀 첼시의 이적설이 이번 주에 뭐 좀 공격수의 영입을 노린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뭐 지칭되거나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수가 없다는 게 1라운드에서부터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최전방 공격수에 세울 선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하베르츠가 사실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는 그 제로톱 전술이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이후부터 네. 지난 시즌에 사실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그 하베르츠의 제로톱 전술을 이미 또 간파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하베르츠가 원래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잘하던 플레이가 뭐였냐면,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네. 최전방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붙었을 때 그때 공간을 차서 침투하는 걸 잘했거든요. 하베르츠가. 네네. 그래서 하베르츠의 가장 큰 장점은
침투하는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베르츠에게 계속 최전방 공격수에서 뛰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너가 수비를 끌고 나와라. 이런 본인이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원하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최전방 공격수에 있으니까 포스트 플레이를 해라. 네. 이러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하베르츠의 폼 자체도 최고점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라운드에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냐. 하베르츠가 계속해서 제로톱 전술에 좀 안 어울리니까 하베르츠를 측면으로 뺐습니다. 3톱을 세우는데 측면으로 좀 빼고 스털링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웠어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스털링이 최전방 공격수가 애초에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스털링도 부진하고 스털링도 부진하니까 하베르츠도 덩달아 부진하고 네네. 마운트도 이제 측면에 있다 보니까 마운트도 부진해요. 그래서 첼시의 1라운드가 사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 그런 1라운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첼시는 약간 이제 좀 버텨주고 이게 이렇게 포스트 플레이 해주고, 왜냐하면 뒤에 침투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지금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그 침투를 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가장 좋았던 그런 점이 뭐였냐면 네. 공격할 때 최전방에서 하베르츠, 뭐 베르너, 플리식, 마운트 이런 공격수는 없지만 이선 자원에 가까운 선수들이 정말 활동 반경을 많이 가져가면서 사실 무한 스위칭처럼 계속 이제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가 첼시의 장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스털링이 첼시에 어울린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털링이 오프 더블 플레이가 아주 좋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 그 1라운드에서도 스털링이 그런 플레이를 잘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침투하는 플레이만 많은 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엔 이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 그렇죠. 골이지 골. 네. 그게 사실 맨시티의 약점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맨시티는 이제 뭐 완벽하게 보강을 그렇죠. 했고. 예. 그래서 뭐 공격력이 이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선수는 많은데 결국엔 득점으로 그렇죠. 마무리 지어줄 예. 선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첼시의 자원들이 다 그러한 유형의 선수고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단점이 있을 때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측면 공격수의 결정력이 좋으면 돼요. 네네. 호날두나 메시나 뭐 네이마르나 이렇게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특히나 뭐 호날두 같은 유형이면 호날두가 측면 공격수였지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 생각해 보면 벤제마가 끌고 나오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네네. 주된 득점원이 이 호날두였잖아요. 그리고 뭐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도 살라, 마네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침투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리버풀의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측면에서 뛰고 침투가 좋은데 골까지 박으면 별로 걱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털링, 그렇죠. 하베르츠,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브로야, 플리식, 지에으 이런 선수들이 다 결정력이 안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 기근 이런 그쵸.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전방 공격수가 없으면 뭐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리버풀도 제로톱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 마누라 라인, 피르미누, 살라, 마네 라인이 잘 돌아갔던 건 피르미누가 제로톱이지만 득점에 그렇게 강점이 없지만 네네.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니까 살라, 되는 거예요. 근데 첼시는 무한 스위칭을 하는 그런 전략이고 뭐 하베르츠의 제로톱 세우고 하지만 측면에서 득점이 안 나온다. 네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 정말 야심차게 영입한 스털링도 이 득점하기 전까지는 다 좋은데 득점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가 뭐 호날두를 노린다. 호날두에게 관심이 있다. 네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득점해 줄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뭐가 링크돼서 그런 이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일단 이적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뭐 다른 얘기지만 루카쿠는 지금 뭐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뭐 사진 보니까 그래도 살도 많이 빠지고 제 생각엔 루카쿠는 다음 시즌 잘합니다. 이미 프리시즌에 폼이 나쁘지 않고 괜찮아. 지난주에 이미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도 넣지 않나? 인터밀란 졌어요. 네네. 인터밀란 경기력은 안 좋았는데 루카쿠가 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인터밀란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루카쿠와 라우타루 투톱은 사실 그 영혼의 투톱처럼 네네. 이 두 선수가 되게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되게 둘이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세리에아 우승까지 또 달성했던 조합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다음 시즌 루카쿠 잘합니다.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아 진짜 첼시는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이 지금 이 사태, 이 득점이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루카쿠를 그 최전방 공격수가 없으니까 영입한 건데 루카쿠가 그렇게 하고 갈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루카쿠가 떠나서 지금 첼시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막 그쵸. 지금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갑자기 루카쿠가 거기서 또 다시 살아나서 잘하면 화가 나는 거지. 근데 또 루카쿠는 첼시 입장에선 잘해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임대를 가서 잘해야 되는데 네네. 잘하면 또 화가 나. 잘할 수 있는 녀석이 왜 우리만 오면 이러냐. 첼시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인터뷰는 또 왜 그렇게 했고 인터밀란 가선 또 아주 행복한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사실 루카쿠가 정말 좀 화나는 선수이긴 해요. 네, 그럼요. 너무 당연하지. 투엘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엘 감독이 공격수가 없네. 공격수를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으니까 이제 거하게 한번 공격수를 사보자. 네. 샀는데 그 선수가 못해. 그래서 또 이게 우리의 또 오히려 발목을 잡나? 그래서 조금 다시 좀 제로톱으로 가볼까? 하는 또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다 득점에는 장점이 없는 선수들이고. 그렇죠. 하니까 답답할 것 같아. 사실 첼시는 좀 뭔가 루카쿠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도 좀 꼬였고요. 네네. 사실 나가고 싶다고 막 하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내보내느냐에 좀 집중을 했어요. 이적 시장 초반에. 네네. 뭐 보엘리 구단주가 처음 이적 시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또 이제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뭔가 루카쿠의 방출부터 이제 이적 시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스타트가 조금 늦었어요. 심지어. 뭐 자기도 뭐 변호사 대동해갖고 뭐 그렇죠. 직접 가고. 그러니까 막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 네. 근데 이 비싸게 사온 선수를 너무나 쉽게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첼시가 내보내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입해오는 선수들도 좀 늦어지고. 네네. 뭐 쿨리발리나 스털링 늦게 영입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카쿠가 좀 많은 피해를 주고 갔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못하면 또 안 되고 또 잘하면 또 뒷박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엘리 구단주는 호날두 떠나고 싶어 하니까 네네. 이제 한번 얘기를 잘해볼게, 사와볼게 했는데 투엘은 또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엘은 전방 압박에 대한 그런 기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네. 또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호날두가 오면 또 그게 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조건 9번 선수를 데려오는 게 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첼시가 지난 시즌에 이 루카쿠가 나왔을 때 문제는 루카쿠가 득점을 못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네네. 루카쿠가 압박을 안 해서 문제였거든요. 스위칭 플레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베르츠, 뭐 마운트, 베르너 이런 선수를 기용했을 때는 무한 스위칭이 되니까 네네. 이게 첼시의 장점이었는데 거기에 9번 선수 한 명이 끼어 들어가니까 이 무한 스위칭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9번 영입이 확실한 답은 또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첼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9번의 저주다. 그런 것도 투엘 있죠. 감독이 공격수가 뭐 첼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9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9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딱 지나온 그런 것들 보니까 진짜 9번의 저주가 있는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뭐 토레스부터 시작해서. 토레스부터 시작해서. 많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첼시는 일단 공격진에서 네네.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이제 뭐 다음 주에는 토트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트넘이 또 1라운드에 너무나 잘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첼시가 지금 수비적으로도 좀 문제죠. 네. 부상자도 좀 나왔고 뭐 여기에 대해서 포파나 영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비 라인도 문제인데 이 베르너가 또 이적하면서 공격 라인에도 좀 문제가 생겼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도 뭐 한 경기였지만 일단은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첼시입니다. 맞아요. 네. 첼시가 상황이 좀 정말 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와 리버풀 그 다음으로 우승을 다투는 팀이었는데 네네네. 거의 뭐 3위 압도적으로 그쵸? 3위까지는 뭐 네. 결정이 됐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네네. 출발이 정말로 좀 좋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첼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